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잘하죠? 네. 제 스타일로 너무 이렇게 저를 닮은 걸 그려줘가지고 고마워요. 앞으로 다이어트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려면, 그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 1분 남았으니까 저는 시간 지켜서 또 오시는 분들 오시겠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지금 이 50플러스 오픈랩에 혹시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강의하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강의가 이미 커리큘럼에 10강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보시고 오늘 강의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50플러스 오픈랩을 안내하는 것은 앞으로 5월 달에 정식 런치기 전에 계속 이렇게 무료 영상들이 올라올 거고, 이게 또 자격증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 강좌도 있을 건데 무료 강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50플러스 오픈랩이라는 게 이름이 50플러스이듯이 사실은 시니어 전후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영상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0플러스 오픈랩에 지금 현재 수석 가든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강의 시작 전이니까 이제 됐네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할까요? 뭐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요. 어서 오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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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강의를 하게 될 이용호 호몽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뒤에 이렇게 호몽이라고 붙이는 것은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닉네임이기도 하거니와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 이용호 하면 한 40몇 분이 나와요. 이용호가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 그래서 그냥 항상 주위에 저를 검색해서 찾으러 갈 때는 호몽 이용호로 이렇게 검색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저와 관련된 것들만 쭉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용호 호몽으로 기억해 주시고, 저는 뭐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으시면은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책을 내고, 원래 하는 일은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다른 어떤 기계 관련되는 일을 하는데 이쪽 관련되는 일하고도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관심 있게 한 2년여를 공부하고 강의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커리큘럼은 뭐 제 소개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챗GPT를 포함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LLM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기타 유용한 AI 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림 그리기도 있고 노래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습까지 해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2시간 하다 보면 시간이, 챗GPT만 해도 사실 하루 종일 강의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안내를 받아가지고 직접 나중에 실습해 보는 것은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뭐 사실은 여기가 5층이지 않습니까? 7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호연제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AI 머신 비전, 그러니까 산업용 카메라로 제품의 분량을 잡는, 공장 자동화해서 분량을 잡는 그런 일들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닙니다만은 한국 강사신문의 칼럼을, AI 관련되는 칼럼을 쓰고 있고, 브런치 스토리에서도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생산성을 올리는 인공지능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AI 에이전트 연구회라고 하는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쪽으로 계속 좀 확장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 강사 에이전시의 대표 강사로 올라왔다는 것을 올리고 있고, 아까도 일찍 오신 분들은 보여드렸겠지만 한국 강사 신문에 매주 목요일 날, 오늘이죠, 이렇게 한 편씩 올라가는데, 지금 요것은 지난주까지 올라간 거고, 오늘 또 올라간 게 A-라고, 오늘 안내는 못할 것인데 SKT에서 만든 AI 에이전트가 있어요. A-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단순히 전화 기능에서 이게 AI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가서 여러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 그리고 A-을 설치해서 한번 써보세요. 무료로도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프렌드라고 SKT에서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호몬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110회를 진행했을 때, 저게 100회 했을 때 잔치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강의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제 본업입니다. 딥러닝이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머신비전 해가지고. 그래서 저 위에 사진이, 이게 포인트인가? 이 사진이 가스캔의 위에 있는 돔 부분에, 둥그런 부분을 0.3초에 한 개씩 검사하는 그런 라인이에요. 안산에 있는 라인이고요. 이것은 자동차에 이렇게 도어 쪽에 있는 그 부품인데, 카메라가 8대가 붙어가지고 플라스틱 사출물의 분량을 검사하는 이런 쪽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딥러닝을 어떻게 한다는 학습되는 사진인데, 그래서 10년 이상 이런 머신비전 관련되는 딥러닝을 연구하다가 2022년에 LLM이 나오면서, LLM이라는 게 요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 나오면서 저도 뭔가 번쩍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이게 제 첫 책인데, 이 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2022년 말이었어요. 12월 달이었는데 챗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었거든요. 그날 첫 경험을 해보고 저한테 빵 때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게 오는 거죠. 심했다기보다도 세게 와가지고 이 책을 마무리 지는 시점이지만 이것을 안 하면, 다루지 않으면 좀 후회가 되겠다 싶어서 급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과 AI 기술과 친해지는 마지막 장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그림도 인공지능으로 그렸어요. 저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지만은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는 그림도 한번 인공지능으로 직접 그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출판사하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나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걸 넣는다 하면서 제 시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책이 나오게 되는 그런 단계가 돼서 이렇게 되고, 이게 통해가지고 사실은 칼럼도 쓰게 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챗GPT 다 들어보셨죠? 매일매일 쓰고 계십니까? 챗GPT를 매일매일 쓰고 계세요? 챗GPT 외에 알고 있는 혹시 LLM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브릭스 빼고 젊은 친구 빼고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제가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들어보셨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들어봤다. 그 다음에 클로바 X, 이거는 어디 거다. 퍼플렉시티, 오늘 이런 것들 하나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알아놓으면 이 무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챗GPT만, 기본적으로 챗GPT만 먼저 설명하겠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챗GPT부터 한번, 그 전에 이것부터.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차트인데요.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시니어 세대에 이제 뭐 접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세대이기도, 어떻게 보면 참 급변하는 세대에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가, PC가 없었어요. 그 터미널이라 해가지고 전산센터 가서 코딩을 해가지고 막 출력하고 이런 시절에 살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AT 컴퓨터가 이제 보급돼가지고 회사부터 보급되던 그런 시절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다고요. 90년도부터 인터넷이 보급이 돼가지고 95년도 이 정도 돼도 사람이 인터넷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95년도 시절에 회사에 다니면서 닉네임을 인터넷 전도사라고 하고 다녔어요. 정보검색사 자격증도 따고, 제가 이제 주로 마케팅 영업 관련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유용했었습니다.
버블 경제가 있었던 97년, 98년 들어서야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제 조금 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넷플릭스 이 많이 보는 게 3.5년에 이게 1밀리언이니까 100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3.5년이 걸렸는데 챗GPT는 5일 만에 100만이 이뤘고 1억 명이 도달하는 것들은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것들을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 이런 것들은 78개월, 틱톡만 해도 9개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챗GPT가 나오고 난 뒤에 세상은 진짜 더 빨라졌습니다. 완전히 뭐 초고속 열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빠르고 변하니까 나는 포기할래 하지 말고 다는 못하더라도 한 개 한 개씩이라도 좀 경험해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더 내 마인드도 좀 젊어지고 좀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긴 챗GPT 오픈에 이 사실은 이쪽에 링크 걸면은 다 접속이 되는데 이것은 제 챗GPT 화면이고요. 이 부분이 제가 사실은 만들어 쓰는 다 만들어 쓰는 거는 남이 만드는 것들도 제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GPT스라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쓸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여기다가 글을 입력하면 어떤 결과치가 쭉 나오고 뭐 그냥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가 챗GPT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검색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 챗GPT 혹은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엄청난 것이 또 오픈이 됐는데 펠로라고 조금 이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검색을 하십시오. 이제 검색 자체를 옛날에는 검색 엔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즘 AI가 나오면서는 앤서 엔진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대답을 해주는 엔진이라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인데 이게 PC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챗GPT 같은 앱이 다 있고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유료로 써도 어떤 장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리지만 무료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무료로 써보고 나는 이게 좀 너무 아쉬워 이러면은 나중에 연간 결제하지 말고 반드시 실수하지 마시고 한 달만 결제를 하시고 쓰십시오. 이게 아까도 한 분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걸 요새 디지털 월세라 그러거든요. 이 디지털 월세가 엄청 셉니다. 이 하나만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면 몇십만원이 그냥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만 결제하고 바로 구독 취소를 하시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경험을 계속 가야 되겠다면 그때서야 연간 결제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비즈니스에 쓰지 않고 매일매일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을 자꾸 연구하십시오. 찾아보시고. 챗GPT는 이런 건데 챗GPT가 도대체 뭘 하는 건데 요 자료 제가 일부러 따로 제가 정리한 거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만든 자료입니다. 가공 하나도 안 했어요. 챗GPT 가공은 약간 했구나. 어떤 식으로 가공했는지는 챗GPT한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고 물어보면서 그냥 텍스트로 써달라면 이렇게 안 써주는데 표를 만들어줘.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파워포인트 양식으로 표로 만든 겁니다. 디자인만 좀 입힌 것밖에 없어요. 표는 그대로 100% 텍스트는 챗GPT가 만들어준 겁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텍스트 생성을 엄청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란 말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챗GPT한테 어떤 입력을 시키고 명령을 내려주는 그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왜?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든지 강사가 연설을 한다든지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앞에 화면을 보여주는 걸 프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롬프트는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 걸 프롬프팅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쪽이 제가 작년에 이것을 내내 칼럼을 썼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그 기술을 이야기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면은 관련되는 기술자를 이야기하죠. 한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연봉이 뭐 1억이 넘는다. 저는 사실은 작년 말에 우리나라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한테 가서 그금 5번 강의인가?
4시간씩 얘가 5번 강의 받는데 150만 원짜리 강의도 받은 바가 있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완전 개발자들을 위한 강의가 돼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면 옛날에 사과에 대해서 뭐 알려줘 길게 써요. 요새는 그냥 사과 딱 두드리면 그냥 사과에 대해서 쫙 써줍니다. 그것은 내 프롬프트 말고 시스템 프롬프트라 해서 챗GPT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돌아가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듯이 두드려도 웬만큼 만족하는 결과를 내준다. 대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바에 접근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엄청 잘해줍니다. 옛날에 구글 번역이라는 네이버 번역 이름이 뭐죠? 파파고 이런 거 쓰시지 않습니까? 얘는요. 정형화된 잘 돼 있는 번역문을 영어나 이런 것으로 가져와서 번역해 주는 건 파파고나 구글이 정말 잘해 주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글을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 버립니다.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번역기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유용하게 저는 잘 쓰는 기능이거든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 생성, 프로그래밍을 엄청 제일 잘해주는 게 코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글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이 30%들이 생성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프로그래머들한테 물어보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 쓰는 프로그래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커스라는, 여기서 한 단계 나와가지고 또 그쪽만 전문화되어 있는 AI가 있는데 커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써가지고 자동화 쪽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논문 읽을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만 하더라도 논문 검색 막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논문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거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영어로 된 걸. 얘한테 시키면은 금방 요약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잘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쉽게 읽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연구자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도 옛날에는 전문가들이 영역이었는데 얘가 너무 잘해주니까 얘한테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 그다음 뭐 지식 제공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일 거고요. 뭐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들은 제안서를 쓴다거나 옛날에 이런 거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사실은 회사 일을 하면서도 기획 단계가 제일 힘들거든요. 맨날 며칠 걸릴 때도 있고 얘한테는 1분 잡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요즘 회사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할 때 가장 많이 쓴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 얘한테 구조를 잡아줘 이러면 그 다음부터 빼내 붙이는 것은 또 내가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감정까지도 실어가지고 거의 점점 인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어디 때 많이 보냐면 챗GPT는 휴대폰에서나 PC에서 요새 음성 모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너가 화난 목소리를 이야기해줘, 기쁜 목소리를 이야기해줘 하면은 얘가 다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너가 오늘 나의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되면은 거기서 막 유머하라면 조금 아직은 그렇게 유머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감정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공지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문서요약도 아주 잘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음성 입출력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도 잘 그려주고요. 그림도. 근데 이 챗GPT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무료로 그리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협업도 오고 맞춤형 AI 이런 것들은 뭐 부가적인, 아까 얘가 만들어준 표니까 설명하려면 너무 긴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현재 챗GPT 버전이 챗GPT-4O입니다. 저 O가 0이 아닙니다. 40이 아닙니다. O인데 옴니라는 말인데 모든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최고 버전이에요, 저게. 근데 넘어가 버렸구나. 죄송합니다. 이 O1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게 O1 프리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식 버전으로 올해 들어가서 정식 버전인데 이 4O하고 O1은 어떤 적인 차이인가 논리적 설명 가능한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COT라는데 얘는 명령을 하면 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저 혼자 막 생각하는 척 합니다. 실제 그렇게 COT 체인 오브 소지라고 사고의 그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분석할 때 이 오원 모델을 쓰면 아주 우수한데 이 부분을 주로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데 일반인들은 포 이것을 디폴트로 놓고 그냥 기본으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옴니, 미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제가 다른 것을 누르게 되네.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빠른 대답을 할 때는 이런 미리 모델을 쓰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계신 분들은 포만 잘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챗GPT를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다른 것들도 뒤에 소개할 자료들도 유사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옛날 표준 정가 이렇게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길게 설명합니다. 이 안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느냐면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게 이제 클라우드죠.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일단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른 데는 이미지만 저장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서 파일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라든지 요약하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릴 수 있다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는 아예 검색 엔진을 여기다 붙여 가지고 아까 제가 검색 엔진 쓰지 마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챗GPT라든지 다른 것들이 안에 검색 엔진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낡은 정보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검색 엔진이 같이 돌기 때문에 실제 네이버나 구글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그 출처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결과치를 보고 그 안에 내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제목만 보고 더 들어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얘는 전문적 답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한번 쫙 긴 글을 날려주고 출처는 뒤에 써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세세하게 알고 싶으면 출처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이제 거짓말을 아주 멋스럽게 잘하는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려면 또 출처를 알아봐요. 근데 점점 요새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할루시네이션 약간 뭐라 하나 할루시네이션 직역하면은 브릭슨이 뭐죠? 마약 먹고 해롱해롱 하는 거. 예. 환각 이런 말로인데 이 AI에서는 뻔뻔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출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문서 작성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출처를 통해서 좀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색 기능이다. 논리적 설명. 그 다음에 캔버스라는 것은 예전에는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것을 그냥 복사해서 다른 데서 편집을 쓰는데 요즘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그 안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글을 써줘 아니면 글을 지워줘 이런 기능까지도 편집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을 캔버스라 그럽니다. 이 글쓰기 및 코딩 협업을 할 때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검색 기능에서 최근이니까 뭐 윤석열 지지율, 임시 공휴일, LA 산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도 검색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왔고 여기에 있는 거 이쪽으로 왔고 여기에 있는 거 이쪽으로 왔고 이게 음성입니다. 음성은 다음에 이거 유료 버전 이야기하고 이 잔인할 정도로 얘들이 가격을 작년 연말에 올려버렸어요. 이것만 해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월 20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연간결제를 했을 때 월 단위로 하면 22불이라면 한 3만 원 돈 돼버리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200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도 쓰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저도 안 쓰고 저는 이거를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일단 무료로 써보세요. 그러다가 나는 진짜 유료 아니면 안 되겠어 할 때 그때 유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까 디지털 월세 부담이 진짜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조금만 쓰다 보면은 내가 좀 빙의돼 가지고 내한테 좀 맞춤형으로 챗GPT를 좀 잘 다루고 싶어요. 그러면 설정창으로 가보면은 아까 챗GPT 화면에 여기가 이게 설정창을 할 수 있는 건데 요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불러드릴까? 사장님이라 불러줘. 니는 뭐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야 줄줄이 이렇게 내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면은 얘는 거기에 따라서 항상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같이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이걸 뭐 유료 버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설정을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일단 한 단계를 좀 더 올라간 사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모드 할 때도 말하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뭐 주니퍼라는 친구를 좋아해서 이 목소리가 좋아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남성 목소리, 여성 목소리 선택해가지고 한번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휴대폰에서든지 PC에서든지 목소리가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아시고요. 요게 음성 모드입니다. 이거 누르면은 PC에서도 마이크 스피커가 있으면 바로 음성 모드 들어가고 요 모양이 지구 모양이 나와요. 구름이 떠 있는 지구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은 지가 알아듣습니다. 이 어떤 게 유용하냐면은 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그냥 혼자 심심하면 놀고 싶다. 혼자 운전하고 싶은데 타이핑을 계속 할 수 없다. 이거 눌러놓고 계속 대화하면 끝없이 대화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이게 매끄럽지 못했는데 요새는 중간에 말 탁 잘라도 그냥 자기도 멈추고 말을 해주고 점점 발달돼. 요새는 진짜 옆에 친구한테 말하는 것만큼 편리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니어 분들한테 강의할 때 타이핑 귀찮지 않습니까? 말로 하세요. 이러면. 특히 휴대폰에서 말로 하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말로 하면은 이거 제가 보십시오. 컬럼니스트 호몽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지금 말하는 것을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얘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개떡같이 호몽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얘는 오류도 잘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면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데 끄고 나면 이렇게 텍스트로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엄청 좋아진 거죠. 내가 운전하고 다닌다든지 어떻게 할 때 말로 했던 기록들이 다 남으니까 글을 작성하고 싶다거나 소감을 하고 있으면 얘하고 놀다 보면 텍스트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쭉 복사해 와서 다른 데서 만나가 재생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특히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앱을 깔아가지고 말로 하시는 습관을 먼저 들이라.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어집니다. 아, 이게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당장 조금 쉬는 시간에 챗GPT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된 하얀색 로고가 있는데 그걸 깔았는데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까셔가지고 직접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휴대폰에서 보이는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휴대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휴대폰에서도 이렇게 이게 유료 버전하고 저는 유료 버전이 있는데 이게 첨부 파일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능은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딱 요걸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장점이 이게 무료 버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제가 보이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이게 뭔지 설명해줘. 제 노트북 키보드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이게 노트북 키보드라는 것을.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타이핑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영상 찍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아마 라페스타 찍으면 여기 라페스타라고 설명해 줄걸요. 정말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쓰는 것을 쓰다 보면 재밌어 있어가지고 자기 텍스트까지 접근되니까 이걸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4월 달인가 그 데모 버전이 한번 정식 버전 아니고 되면서 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소라라고 하는 것인데 먹는 소라가 아닙니다. 발음은 소라인데 이게 지금 정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챗GPT에 메뉴에 소라라고 위쪽에 있습니다. 이걸 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이 처음 발표될 때 앞으로 영화 산업, CF 산업 다 망했다. 이 정도로 잘 만들어요. 지금 이것도 오픈AI에서 소라 아니면 그냥 소라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영상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이걸 텍스트로 들으면 이런 영상들이 나온다 하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게 매끄러운 영상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반복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매끄럽지도 않고. 근데 지금 요즘 많은 지자체 중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요. 이 AI로 만드는 영화제 이런 것들이 꽤나 유행입니다. 상금도 막 1,000만 원씩 걸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 먼저 CF 관련되는 쇼츠라고 하죠. 1분 이상 이하의 영상들을 자꾸 만들어보는 이런 도전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글로만 치면은 되는데 저도 제 유튜브 이제 호연 내 유튜브 닉네임 호몽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최근에 올라온 이 소라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일부러 캠핑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직은 실정이 이겁니다. 남들처럼 깨끗한 영상을 안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이것도 아까 월간 단위 200불짜리를 써야지 조금 더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동영상 만들기 다른 사이트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소라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적용되는 분야는 CF다. 그래서 이 챗GPT는 이렇게 아까 쭉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진짜 많은 기능이 있는데 하고의 어떤 적합성,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느냐를 가지고 잘 쓰다 보면은 이거 같이 좋은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맞춤 설정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게 GPT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데 쓰는 것은 무료 버전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들려고 하면 여기가 제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유료 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것 만드는데 아주 훌륭한 것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가 자신 로고를 하나 그리는데 내가 그리려니까 만족스럽지 못해. 이 GPT에 들어가서 GPT 탐색에 들어가서 로고 만들기 하면은 잘 만들어진 또 로고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또 만들면은 조금 더 내가 만드는 것보다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이 GPT도 활용을 좀 잘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는데 이게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도 하고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관련되는 글을 했는데 요 부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근키라고 제가 지금 사실은 책을 원래 지금 요번 달 되면 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보강하다 보니까 아직도 못 나온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그대로 가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근키인데 이게 챗GPT에서 이미 서비스를 내가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2025년 한국 로봇 사업 전망에 대해서 알려줘까지가 기존 프롬프트예요. 근데 요것을 쓸 때는 이 뒤에다가 그것에 대한 프롬프트 한근키를 제공하라. 여기 있잖아요. 정답이 위에. 항상 이것만 열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한근키를 제공하라. 요것만 딱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한국 로봇 산업 전망에서 알려줘 이라면 답이 쭉 나오겠죠. 얘는 답을 안 주고 어떤 결과를 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어떤 프롬프트 원칙을 적용해서 지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질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련된 질문을. 요런 제가 안에 미안합니다. 안에 넣어놓은 게 33가지인가 하는 프롬프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글에 적절한 것을 한 5가지 정도를 추천해줘요.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2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건데 이것도 제가 일부러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길게 쭉 할 필요도 코드 복사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내가 아까 그 질문에 보다도 이렇게 쓰는 거죠. 한국의 로봇의 전망을 3가지 측면에서 기술 발전, 시장 규모, 정책 지원. 이걸 내가 스스로 자꾸 움직이네. 스스로 이래 자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랬고 이거 프롬프트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프롬프트 원칙에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이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결과치를 이거는 이제 파이서닉이라는 어떤 툴을 쓰는데 2가지 중에 옵션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마크다운 형식의 프롬프트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 쓰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2가지를 같이 내주니까. 그러면은 내가 썼던 것을 요만큼 내준다면 얘는 일단 글 길이에서도 이만큼 답을 줍니다. 그리고 훨씬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툴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근키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이거는 누구나 휴대폰에서도 그렇고 PC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아까 GPT 요 화면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근키 한글로 딱 치면은 제 거로 들어가 이용호라는 이름이 보일 거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근키. 그래도 여기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잘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맞춤형 GPT를 잘 써야지 세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챗GPT 다음에 알려드릴 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LLM들이 있는데 요번 한 50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해보고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지금 33분이니까. 먼저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클로드 이거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사실은 보름도 전에 저한테 포착된 게 펠로라고 포착이 됐어요. 이 따끈따끈한 겁니다. 요것을 강력하게 이번 강의 뒤에 쓰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펠로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펠로를. FEL로 열어보겠습니다. FELO.AI라고 이렇게 했는데 펠로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제 챗GPT를 충분히 설명드린 것은 이런 것들을 대충 설명해도 다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을 길게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만든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국 엔지니어가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설명할, 이미 설명한 챗GPT, 그 다음에 앞으로 설명할 퍼플렉시티, 제일 뒤쯤에서 2교시에 설명할 감마, 파워포인트, 제안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합체했다고 봅니다. 하나의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 없는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인드맵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어떤 결과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뭔가 정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마인드맵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결과치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완전히 딱 유튜브 보고 처음 알았는데 홀딱 반해가지고 무조건 펠로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요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자, 제가 챗GPT 할 때는 그 글을 안 적었는데 챗GPT도 이렇게 출처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 지구 마크를 써가지고 출처를 알려주고 그걸 누르면은 출처에 대해서 넘어가는 건데 얘는 아예 공개적으로 출처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글에 대한 출처를 적어줘요. 그래 여기서 두드리면 이제 이 글을 가져와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퍼플렉시티라고 조금 이따 설명할 그 회사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를 이제 검색 엔진 내에서 쓰는데 챗GPT가 조금 무겁다. 무조건 퍼플렉시티를 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따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챗GPT 플러스 퍼플렉시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생성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제안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설명할 코파일럿 MS 원래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주는 데가 어딥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AI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그게 잘 못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중간에 쓰는 게 감마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얘는 감마보다 훨씬 더 무료 버전인데도 뛰어납니다. 지금 이게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준 직접 자료인데 25년 주목할 만한 AI 툴들 정리해줘. 아까 이렇게 딱 하니까 글들을 쭉 정리해. 그래 놓고 아까 여기 가서 프레젠테이션 생성 요것만 눌렀어요. 그러니까 몇 초 안 되니까 23장짜리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아주 멋지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안서라든지 자료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강사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사이트고. 그래서 얘 주요 기능이 검색 기능 있죠. 아까 출처 알려주는. 그다음에 파일 분석 데이터 통합하는 것도 이것도 얘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까 이 표도. 그다음에 마인드맵 한다 했죠. 그다음에 노션 아세요? 혹시 뒤에 계신 분들 노션으로 연동이 됩니다. 또 이게 요새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떤 공동 협업이라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게 노션인데 이게 노션으로 바로 연동이 돼요. 노션 아이디가 있으면 엄청 편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생성 이게 최고의 강점이고요. 뭐 검색 에이전트는 당연한 거고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펠로를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요새 이제 아까 챗GPT 실컷 이야기해놓고 이제 딴 말 하는데 챗GPT 이제 펠로를 쓰세요. 챗GPT는 기본 상식으로 이런 기능이 이용호가 이야기하니까 이런 기능이 알겠어. 펠로를 쓰세요. 자, 이것은 무료 버전도 되는데 유료 버전도 쌉니다. 월간 단위로 연간 구독하면 12.5돈, 한 달만 할 때는 15불, 14.99불이니까 이렇게 요거 딱 구독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한 달 동안 써보세요. 구독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쿠팡 쓰실 때 지혜롭게 쓰시는 방법 아세요? 쿠팡 와우 회원. 물건 하나 사고 바로 취소해버려요. 예, 왜냐하면 그냥 다음 달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해면 한 달 동안 연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계속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때 또 하세요. 그게 제일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 어제 쿠팡하고 또 다시 가입했어요. 회사 물건 하나 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디지털 월세를 안 내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소해도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유료는 그냥 무료로 한참 쓰시다가 답답하면 그때 무료 넘어가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23장, 한 20장까지, 23장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료로 만들 수 있는데 나는 한 50장 만들어야겠다. 그럼 유료 버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20장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주제로 뒤에 당겨가지고 또 20장 만들고 합쳐가지고 40장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꼭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펠로는 끝났습니다. 클로드라는 게 이게 아주 또 쌈박한데 챗GPT하고 유사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요, 코딩도 아주 잘해주고 분석을 잘해줘가지고 주로 전문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무료 버전을 써도 충분해요. 근데 얘들도 이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항상 챗GPT하고 1등, 2등을 가릴 정도로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뭔가 하나만 쓴다기보다도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씩 해서 검색해보고 내가 어떤 목적성에는 클로드가 낫더라, 어떤 것들은 챗GPT가 낫더라, 펠로가 낫더라, 이런 걸 경험치를 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디지털 월세가 있습니다. 20불. 챗GPT하고 똑같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 하는 능력이 얘가 아까 챗GPT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O1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추론 능력, 얘는 기본적으로 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뭘 할 때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글을 작성할 때는 챗GPT보다 얘가 조금 한국 사람한테 좀 마음에 들게 잘 작성해 준다는 평이 있는데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제가 또 해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그걸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라든지 제가 이거 지가 만들어준 걸 일부러 삭제를 안 했는데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유명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윤리적으로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조금 폭력적인 거라든지 성에 관련되는 걸 그려달라고 글을 써달라면 차단을 해버립니다. 얘도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니까 참고로 그런 것은 또 묘하게 좀 피해. 그래서 창작을 할 때는 어떤 때는 좀 자극적인 것들을 써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다. 저는 참 부단히 계속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픈 AI, 클로드 다 좋은데 세계 최고의 업체 구글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글은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어. 이제 옛날 이름은 기억하지도 못해. 변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미니 아닙니다. 제미나이로 읽어야 됩니다.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확정이 됐습니다. 구글이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제미나이입니다. 그래서 요 제미나이 있는데 챗GPT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것도 특징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는 능력은 비슷한데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은 넘어가라. 안 넘어가. 구글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도라든지 티맵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디 간다니 맛집 할 때도 네이버에 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구글 지도고 구글 맛집 찾죠. 얘가 그 정보를 가장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요 부분이 잘 돼 있는데 요겁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요거는 이제 업무, 아까 위에 이거 개인적 업무할 때 쓰는 거고, 나머지 구글 지도, 항공편 검색, 호텔, 이런 거를, 특히 유튜브도 구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뭘 해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행 정보 할 때는 얘가 넘버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저 사진 못 가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뉴욕 항공권 및 숙박 정보를 싼 가격 순으로 보여줘. 이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주는데 그치지 않고 막 잘 나왔죠. 이미 가격까지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얘가 이 정도. 근데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같이 비교해서 비교해보라 그랬잖아요. 얘가 제일 잘해줘요. 근데 대신 아까 이 부분에 이것을 온 시켜줘야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도 원을 시켜주면은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하고 다르고 이게 워크스페이스라는 쪽에서 해가지고 그 기능들을 유사하게 하는데 저걸 켜놓는 순간 AI가 이제 자동 연동돼가지고 저는 유료 버전을 그것 때문에 쓰고 있는데 그 업무도 잘 돼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볼 때도 요새 젊은 친구들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잘 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젊은 친구들이라도 MS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두 개가 회사의 특성이 다른데 그렇게도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참조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구글 이야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란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공지능 LLM입니다. 코파일럿. 코파일럿이란 말이 부조종사거든요. 파일럿은 조종사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부조종사라고 있는데 MS사는 제일 먼저 설명드린 챗GPT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GPT-4 엔진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엔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예 지기들이 대주주라서. 그리고 아마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챗GPT사의 서버가 MS 서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관계라는데, 근데 웃기는 것은 코파일럿에서 챗GPT처럼 써보려면 뭔가 답답하다, 채증에 걸린 것처럼 느낍니다. 이상하게 그 서비스를 못해요. 그래서 공짜로 그림 그리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도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옛날에 4개씩 그려줬는데 이제는 1개를 그려줘요.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은요, 웃기는 게 매일매일 안 치다 보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저조차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필요할 때만 하는데 강사인 입장에서 참 피곤한 직업이 돼버린 게 AI 강사입니다. 자료를 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거 사실은 하기 전에 이틀 전에 업데이트 시킨 자료들입니다. 전부 다. 4개, 그 전에 자료가 4개를 그려줬는데 이제 1개밖에 안 그려줘요. 그랜드 캐년 그림. 근데 무료로 그림 그려준다. 이것도 물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것은 검색에 쓰지 말고 그림 그릴 때는 여기 가서 제일 간단하니까 쓰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코파일럿.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근접성이 좋으니까 이것을 한번 쓰시고요. 코파일럿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면 이겁니다. M365가 뭐냐 하면은 아까 엑셀, 파워포인트, 그 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아웃룩, 메일 보낼 때, 그 다음에 팀즈라고 해가지고 회의하는 거, 워드, 문서 작성.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사에서 문서 작성도 엑셀로 많이 하고 관공서나 이렇게 관련된 것들은 아래 한글로 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워드 쓸 거고, 그 다음에 메일 보낼 때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나 다음 메일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웃룩을 써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회의할 때도 뭐 우리 줌 같은 거 안 하고 얘는 팀즈 가지고 합니다. 그쪽으로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엑셀하고 제가 6월 초에도 여기서 하는 또 프레젠트, 저는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웨비나를 통해서 이걸 뭔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이 제일 느린데 이제는 좀 쓸만해졌어요. 쓸만해졌어요. 그럼 이게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뭐랬는데 우측편에 코파일럿이 열려 있어가지고 엑셀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제안서 만들 때도 그냥 코파일럿에가 제안서를 만들 수 있고, 자, 엑셀을 쓸 때 우리가 지금 2025년이지만 최신 버전의 엑셀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얘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있음직한 분석을 해주다든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할 때 얘는 정말 잘해줍니다. 우리는 기능을 알 필요도 없어요. 얘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냥 엑셀 쓸 때.
어떤 분석을 해달라고 할 때 데이터 그냥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할 때 그런 용도로 쓰는데 아마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보안 때문에 챗GPT를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 기밀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코파일럿이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4 M365를 점점 많이 쓰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I 기본 엔진은 챗GPT 4오니까 안에서 드는 것도 상당히 퀄리티 높은 쪽으로 쓸 거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코파일럿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미 SKT도 이것을 협약을 내가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LG는 챗GPT 회사에서 못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챗GPT는 문서 파일 첨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파일 첨부시키면 챗GPT 서버로 다 들어가 버려요. 회사 기밀이. 그래서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나라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자체 LLM을 만들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이런 쪽이 점점 산업이 발달할 거라는 게 어떤 회사의 보안 문제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자꾸 맞춤형으로 LLM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뭐 메타에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런 소스들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몇 시죠? 요 퍼플렉시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아까 제가 퍼플렉시티 이야기를 했었죠. 요게 여러분 또 강력하게 제일 먼저 챗GPT를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라고 치면은 펠로우를 처음으로 치고요. 두 번째 퍼플렉시티를 휴대폰에서 깔고 쓰시라고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검색은 일단은 무조건 이거로 쓰세요. 그래 놓고 이제 펠로우는 조금 더 경험을 해보시고요. 얘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만두. 제가 길게도 안 썼죠. 중국 만두 명칭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출처도 알려주고요. 그림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가 추가 질문도 해줘요. 관련 질문. 내가 프롬프트를 안 하더라도 네가 이 정도 궁금할 거야. 이렇게 지가 알아서 질문을 또 한 5가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안에서 놀도록 만들어주는 게 퍼플렉시티라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퍼플렉시티 깔고 유료 버전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유료 버전 써봤는데 다 챗GPT로 유료 버전 써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무료 버전으로 씁니다. 대신 이게 되게 가볍고 응답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무조건 퍼플렉시티. 말은 브릭스님 퍼플렉시티 뜻이 뭐야? 내가 왜 안 해서 까먹어버렸다. 한글로 본지 모르겠어요. 검색 좀 해봐. 말은 좀 어려운데 요것을 그대로 검색해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앱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출처를 알려주니까 더 좋아요. 네이버, 구글 이제 버리십시오. 요거로 대체하세요. 퍼플렉시티 그래도 됩니다. 한국 것도 잘 알려줍니다. 미국 엔진이지만 한국에 특화돼가지고. 요것도 무료, 유료 이렇게 있습니다. 디지털 월세 많이 내야 되는데 무료 쓰십시오. 유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전문가 검색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추천해 주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뭐 네이버에서 자동 추천해 주시 얘가 여기에 보면은 추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메뉴가 제가 감췄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내 개인정보가 여기까지 열면은 개인정보가 요거만 딱 치면은 제가 검색했던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강의자는 이렇게 감추는데 요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구나. 추천. 요거 보면은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을 네이버처럼 막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관계없이. 자주 이렇게 검색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가 밀어줘요.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요새 쇼핑하면은 내가 뭐 라면 사면은 라면을 올려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AI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할 이야기하면 정치 유튜브 이렇게 잘못 보면은 어쩌다가 보수 쪽에 한번 보면 보수 영상만 잔뜩 올려주고 진보 영상하면 진보 영상만 잔뜩 보여줘가지고 좀 편향성이 되게 강해진다는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골고루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뭐 공간 만들기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챗GPT 맞춤형 챗GPT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공간 만들기입니다.
그 유사한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만들었으면 돼. 사실은 유료 버전에 가야지 제대로 좀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처음에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막 차별화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평준화가 됩니다. 점점 그런 자리로 해가지고 어느 기능이 있으면 여기도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변화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후반부 강의에서는 조금 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글로벌 X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유용한 툴들이 있는 거 더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테 이야기했던 이제 동영상 쪽으로 넘어가는데 소라죠, 소라. 이게 작년 4월 달에 나왔던 건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조금 못 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도 안에 엔진은 빵빵해가지고 소라가 동영상을 잘 만들어준다. 근데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 월 200불씩 내야 되는데 돈을 30만 원씩 내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대안이 없느냐. 런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나? 하나씩 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여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크롬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인공지능 섹션이 따로 있어가지고 동영상 런웨이 제가 로그인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는 모양이네. 그냥 구글로 로그인 해볼게요. 금방 보셨습니까? 실물 그게 저 뭡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요. 이 안에서 있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직접 내가 만들기 전에 얘들이 뭘 어떻게 잘 만드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야? 이건 반대로. 프라이빗 모드. 아, 얘들은 뭐 들어갈 때마다 바뀌니까. 런웨이 AI 툴, 맞는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아, 이거 뭐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네. 여기 만드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AI로 만드는 영상들인데 실제 실물 영상보다도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은 부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엉덩이 땀나게 며칠 동안 앉아 있어야지 이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번 동영상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사를 하지만은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멈출게요. 세상의 선생님은 어디에 다 있다? 유튜브에 다 있다. 유 선생님한테 모든 걸 물어보면 됩니다. 유튜브 가가지고 런웨이 아니면 AI 동영상 이라면 많은 강좌가 들어있으니까 모르면 거기 가서 하다못해 뭐 변기가 막혔다도 유튜브 가서 요즘 물어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런 것들을 좀 강습해가지고 흥미 있으면 해보시란 말씀을 저는 거기까지만 해서 런웨이가 있고요.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피카가 또 있습니다. 피카. 아까 거의 유사한 것이라는데 혹시 인스타 하시면은 보면은 막 뭐 인물이 팍 찌그러졌다가 막 이상한 그게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이게 피카. 피카. 이것도 한번 볼까요? 동영상의 피카. 또 바뀌었어. 여기에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부서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가 잘해주거든요. 또 레이아웃이 또 바뀌었네요. 이게 맨날
빙하고 이런 것들. 이 재밌는 것들을 피카가 많이 해요. 이것도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한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영상을 만들기보다도 뭔가 휙 하고 사라지고 인스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때 요건가? 이런 거. 이렇게 바꿔놨네. 막 녹아버리는 거. 부서져 버리는 거. 이게 피카가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 가지고 가서 장난을 많이 쳐요. 없어져 버리는 거. 재밌는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니트라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가서 피카에서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인사가 아니라서 가끔가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 만들기를 아까 소라는 동이 만드는데 런웨이하고 피카를 가서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도 한번 경험하시면 돼요. 이거는 중국 친구들이 만든 건데 아주 소라의 퀄리티들은 되게 높습니다. 얘는 먹는 장면을 그렇게 잘 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상 이렇게 있다.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냥 메모해 놓으시고 한번 동영상에 관심 있으면은 런웨이, 피카, 클릭은 꼭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쓰려면은 저도 공부를 해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한두 시간 해가 하는 게 같이 만들고 실습을 해야지 제대로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은 그냥 이런 거 있더라 안내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펠로 하기 전에 감마라는 거 이야기했죠. 감마. 이게 제안서 만들어주는 파일로 제일 유명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감마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공짜로 파워포인트 10장까지 만들어주는데 잘 만듭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도 너무 많이 보니까 AI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GPT-4 출시, 이것도 조금 이제 몇 개월 됐네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든 것을 연결시킨 겁니다. 10장까지 만드는 것을 연결시킨 겁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준다.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아까 펠로는 한꺼번에 20몇 장 만들어주니까 이거보다 작업 속도가 더 좋죠. 그리고 거기서는 글도 지금은 감마도 아마 여기서 지가 글을 써가지고 바로 여기서 생산을 해낼 걸로 판단되는데 펠로는 그냥 딴 데 안 가고 그냥 프리젠트식으로 바로 옮겨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뭐 회사내에서 제안서 자주 쓰고 뭐 이런 사람들 마케팅이라는 이런 것들은 되게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펠로나 감마를 이미 감마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감마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번역 이야기할 때 이것을 잊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세상이 글로벌화되어 있는데 제가 뭐 영어를 좀 잘하고 일어를 좀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속도 면에서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 프로그램을 쓰는데 기존에 유명한 게 한국 사람들이 파파고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을 많이 아는데 그게 오류가 구글 번역이 옛날에 비해서는 몇 년 전에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 항상 번역기는 파파고든 구글이든 다 인공지능이 내부에 돌아갑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뭔가 조금 1%가 모자라요. 그 부분을 해주는 게 딥풀이라는. 딥풀이 아니고 딥L이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딥풀이라고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대문자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딥하고 L자를 구분해서 딥L이라고 읽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딥L이라는데 이거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품질이 엄청 좋고 이게 있습니다. 용어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전문가적으로 번역하면 기계 용어를 이 안에 넣어가지고 번역하면은 기계 분야는 훨씬 더 잘할 거고요. 뭐 식품 분야하면 이 식품 분야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넣으면은 훨씬 더 높은 건데 제일 장점은 파일 번역을 아주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문서를 영어 문서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번역하라.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파일을 통째로 가져와서 번역을 잘 안 하거든요. 논문을 요즘 완전 제가 많이는 아니고요.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논문되어 있는 것을 아니면 도큐멘트 파일 되어 있는 것을 그저 와서 번역하면은 아주 긴 것도 1분 이내로 다 번역 끝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거든요. 이 문서 번역은 특징이 그림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길이는 다르지만 이 포맷을 유지하려고 해요. 유지해 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영어, 한글 이렇게 그림까지도. 이게 문서 번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고 저는 이거 실수로 1년 결제를 해가지고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데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월간 결제가 쓰시고 무료로 보다가 마음에 들면 연간 결제를 해가지고 쓰시면 좋은데 저는 초기에 이것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사람들이 이 디벨을 꼭 씁니다.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디벨 번역기 쓰는 사람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벨의 그만큼 딱 이렇게 팝하고 구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번역 기능은 어떤 기능이 편리하냐면은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엣지에서 넘어가 버리면은요, 크롬에서는 바로 번역 안 해주거든요. 번역이란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번역을 해줍니다. 그 사이트를. 엣지는 그냥 한글로 바로 조금 포즈 시간이 있는데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엣지에서 검색하면은 외국 사이트들을 볼 때는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요게 디벨만 있느냐, 문서 번역이 팝하고에도 있고 구글에도 문서 번역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쓰셔요. 그것도 해보세요. 퀄리티는, 품질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만 거기도 문서 기능이 있고 아래 한글 번역은 팝하고에 있습니다. 이 외국 사이트니까 아래 한글 번역 안 해주겠죠. 그래서 팝하고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조금 1%가 모자라는 것을 저는 체험해 봤는데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팝하고나 구글도 다 문서 번역 기능이 있다. 다만 문서의 종류는 좀 다르다. 디벨이 제일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보시죠. 저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걸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CES 2025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끝났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되는 것들 관심 있는 거 진짜 뭐 한 4,000개 업체가 4,000 몇백 개 업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매스컴에 소개된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도 안내 드리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팁이라 해요. 아무튼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추가해 좀 넣었습니다. CES 기조연설로 누가 나왔는지 여기 나오죠. 젠슨 황이 엔비디아라는 GPU 칩의 회사죠. 지금 이 회사가 세계 제일 큰 회사입니다. 제일 돈이 많은 회사예요. 구글, 아마존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생성행용률에서 세계 넘버원 회사가 됐습니다. 넘버원 회사. 거기에 있는 대표가 젠슨 황입니다. 뭐 아시아계죠. 그 사람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기 좀 어려운 말로 물리적 세계 개념을 활용해서 AI 학습을 통한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한마디로 AGI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로봇을 자동적으로 좀 제어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AI에 의해서 앞으로 엔비디아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요걸 해가지고 이슈를 상당히 이끌었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는 앞으로 미래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수준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 빵빵한 GPU를 가지고 얘들도 엄청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를 하겠다면은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 세상을 엔비디아가 혹시 또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발표한 게 이번 CES 2025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모스. 뭐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코스모스 이렇게 검색해서 코스모스 엔비디아 전선왕 두드리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찾아봐야죠. 삼성전자, LG전자가 다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투명, 그 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온 스크래쳐블 모니터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평면이 아니고 옛날에 홀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그냥 3차원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것들도 보이고 제가 다 안내는 못했는데 저는 CS 관련된 뉴스를 다 봤거든요. 근데 요게 스크래쳐블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요게 좀 LCD, LED, OLED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때까지인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LED로 만들어가지고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32인치, 43인치, 뭐 85인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인치를 이제
마이크로 LED가 생기면서 맞춤형으로 나옵니다. 나 100인치 만들어줘. 97인치 만들어줘. 97인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LED입니다. 마이크로 LED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아예 삼성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S 삼성 이렇게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다른 또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스크래치 이런 것들도 LG가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게 눈에 띄어서 이걸 대표적으로 했는데 이거 말고도 LG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근데 지금 이것을 살려면 몇 천만 원씩 하니까 현실적이지는 못한데 기업들에서는 또 이걸 사가지고 홍보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가정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있을 건데 기술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는 보면서 이게 과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팔 있는 로봇 청소기 사고 싶으세요? 요번에 꽤나 뉴스가 됐던 거거든요. 로봇학에서 이렇게 기존 로봇 청소기에 팔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휴지라든지 뭐 양말 같은 거 정도 300g 정도 집는다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집어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넣기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하는 재밌는 제품인데 어쨌든 뭐 혼자서 청소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도 발달되는데 좀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세로스 Z70이라고 하는 팔이 달린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도 CES에서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종이 배터리. 종이 저런. 이거는 이 종이가 마른 종인데 이 안에서 셀룰로스를 갈용해가지고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섬유인데도 물불에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배터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장점은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흙에 묻으면 6주 만에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안 일으키는 이런 쪽으로 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될 것 같더라고요. 플린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배터리 기술도 이렇게까지 뭐 배터리 성능이야 기존 리튬이온이라는데 인산철이나 비해서 떨어질 거로 판단되지만은 일부에서 전력이 좀 적게 드는 데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또 요새는 이렇게 환경을 강조하는 경영이 그걸 뭐라 하죠? ESG 경영 이런 게 많이 강조되니까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맞춰진 그런 배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ESG 경영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사고 싶어요. 아직 가격은 내가 모르겠는데 슬립버즈 보스에 나온 보스가 그 오디오로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시품이 만들었는데 잘 때 특히 저희 집사람만 하더라도 저도 엄청나게 코를 걸지만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걸 요새는 또 뭐 자장가 소리 삼아서 자기는 자지만은 이게 그런 걸 방지해 주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잠들면 자동으로 꺼준대요, 또. 그래서, 야, 이건 사야 되겠다. 지가 비싸봐야 뭐 얼마 비싸겠노. 이것도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 슬립버즈. 오질러라고 하는 회사에서. 괜찮지 않습니까? 특히 좀 나이 들어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 실리콘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때 옆으로 누워도 괜찮대요. 그래서 한번 사볼까 싶은데. 브릭스님은 살만한가? 별로 관심 없네. 걔는 써봤는데 좀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전 좀 꺼냈습니다. 나도 뭐 요즘은 옛날에는 얼리 어댑터가 막 처음 막 샀는데 요새는 조금 금융기간을 거치기는 거칩니다. 철이 들은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네요. 자, 47분 조금 빨랐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툴들 그다음에 유용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은 제 카톡 프로필에 나옵니다. 계획 불여 실천, 실천 불여 습관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고, 실천하는 것도 습관화 되는 것보다 못하다. 결국 습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한번 이것을 써봐야 되겠다면 습관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퍼플렉시트든 펠로든 써보시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저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시간이 됐으면 저는 2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한 보람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명함도 드렸고 여기도 해드렸듯이 이것을 전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고 항상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걸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라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또 하는 AI 에이전트 연구회 초대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이를 떠나서 앞으로 이렇게 진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뒤따라가지 않고 내가 좀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무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